최근 일본에서는 제4차 한류붐이 일어나면서 한일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한국의 콘텐츠들이 일본에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예전에 방영되었던 겨울연가 인기를 능가할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의 유명인들도 SNS에서 감상평을 서로 나눌 정도인데요. 그동안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산케이 신문 계열사인 후지 뉴스네트워크는 특집 기사에서 세계의 문화대국 한국을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히로타 오리지 씨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히로타 오리지 씨는 일본의 저명한 극작가 겸 연출가이며 일본 연극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적인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처음부터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대국이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혐한 보도로 주로 일삼아왔던 산케이 신문 계열사에서 한국을 치켜세우는 것은 쉽게 보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류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일본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영화나 연극 등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이 95개 정도 되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일본의 20배가 넘는다고 소개하면서 대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류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은 조연까지 연기를 잘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한국은 경쟁이 매우 심하므로 연기자들 전원의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과 세련된 연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연과 조연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을 휩쓸었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붐을 일으키는 현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가적으로도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GDP를 통해 대비해보면 한국은 일본의 약 10배로 몇 년 전 프랑스를 제치고 문화예산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세계 문화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내리면 한류 스타가 나오는 화장품 포스터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화장품과 한류 스타를 세트로 전략적으로 발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인 넷플릭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넷플릭스는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4대 천왕급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은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미 지역은 넷플릭스가 접수한 상태이며 유럽은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적어 앞으로의 성장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고 인구수가 많은 인도 시장은 이미 독점하고 있는 핫스타를 가지고 있는 폭스를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일찌감치 손절 처리되었으며 중국은 원래 유튜브를 포함한 외국 미디어 플랫폼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인구수가 엄청 많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인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의 인프라나 감각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려하고 찬란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역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냥 자국용 콘텐츠로 전락해버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 전체의 콘텐츠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홍콩, 대만에서 나란히 1, 2, 3위가 모두 한국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1, 2, 3위는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이 세 작품들이 사이좋게 순위가 변동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와 1년째 경제 전쟁 중이며 일본 내에서도 노골적인 혐한을 한국 쪽에서도 당연한 반일과 불매운동을 전개 중이라 양쪽 모두 다 거의 범국민적인 수준으로 지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7월 1일자 일본의 넷플릭스 순위입니다. 1위가 사랑의 불시착, 2위가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3위가 사이코지만 괜찮아입니다. 겉으로는 노골적인 혐한을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한국 드라마의 멋진 배우들 연기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중문화를 지원하고 양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에 맞게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통제해왔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혐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과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과 입장을 드러내는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일본 정부의 압박까지 자행되고 있기에 일본의 문화예술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한국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높은 컨텐츠가 일본에 풀리자 자국 컨텐츠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감정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으뜸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